근데 막상 요청을 한다고 바로 안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많이 거절을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내가 이거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 다른 사람 얼굴이 찍혀 있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줄 수 없다 라는 반응이 많이 나오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나리 박나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CCTV 확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CCTV가 왜 중요할까요? CCTV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중요한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혼 사건에서 부정행위의 증거로 모텔 출입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건 다 아실 거고요. 성범죄의 경우에도 모텔 출입하는 영상이 담긴 CCTV, 이게 출입할 당시의 피해자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열쇠가 되곤 합니다. 또 교통사고에서 블랙박스 외에도 교차로에 설치된 CCTV, 폭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거리에 설치된 CCTV, 아니면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학교 운동장이나 복도에 설치된 CCTV 같은 경우도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판사 입장에서도 CCTV가 있는 사건하고 없는 사건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CCTV가 없는 사건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진술이 보통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지 판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라서 이제 그때부터는 진실 게임이 되는 거죠. CCTV를 가장 쉽게 확보하는 방법은 뭔가요?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사관을 통해서 확보하시는 게 제일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사관 입장에서는 사건 관련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요청을 하면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와 관련이 없거나 수사 개시 전인 경우에는 어떻게 확보를 하나요? 수사와 관련이 없거나 수사 개시 전인 경우에는 직접 CCTV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CCTV는 보통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누가 관리하는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30일, 대형 호텔이나 건물 같은 경우에도 30일, 소규모 사업장 경우에는 2주에서 4주 정도입니다. 보통 4주 정도는 보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존 기간이 매우 짧죠. 근데 막상 문제가 생겼을 때는 4주라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을 경우가 많겠죠. 성범죄 사건 경우만 해도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 바로 고소를 했다고 쳐도 고소장 제출하고 경찰관이 피해자 소환해야 그때 고소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때 한 2, 3주 정도 지난 후란 말이죠. 그러면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실 일은 CCTV 관리자한테 연락을 해서 나한테 당장 안 줘도 되니까 삭제되지 않도록만 좀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관리자들이 바로 주지는 않더라도 삭제되지 않게 일단 조치를 취해 놓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선 시간을 좀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확보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관리 주체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고 거기 내가 찍혀 있는데 그 영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한테 좀 달라, 이렇게 하죠. 근데 막상 요청을 한다고 바로 안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많이 거절을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내가 이거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 다른 사람 얼굴이 찍혀 있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줄 수 없다 라는 반응이 많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말들은 이제 경찰이랑 같이 오거나 법원 결정을 받아와라,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35조 1항을 보면 개인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보 주체, 그러니까 찍힌 사람이 나고요. 개인정보 처리자, 그 CCTV를 운영하는 운영 주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1항 및 2항에 대한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 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75조에서는 만약에 그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에 찍힌 사람이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런데 보통 CCTV는 나만 찍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같이 찍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요청을 하실 때 다른 사람 개인정보가 걱정이 되면 모자이크 비용 포함해서 내가 필요한 비용을 다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정도 얘기하면 보통은 협조를 많이 해주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관리자가 모텔이나 개인 소유 건물같이 사설인 경우고요. 도로 같은 데 설치된 CCTV 같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를 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영상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CCTV 열람 청구 거절당하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CCTV를 확보하는 다음 단계는 증거 보전 신청을 하시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확보하는 게 어려우시다. 그러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증거 보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CCTV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은 실무상 매우 흔하기 때문에 신청하면 빠르면 이틀, 적어도 3, 4일 안에는 결정이 나옵니다. 보통 증거 소지인, 그러니까 CCTV 관리자는 이 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CCTV 영상 파일을 제출하라 이렇게 나오고요. 법원이 그 관리자한테 결정문을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근데 법원에서 송달하는 것만 며칠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나는 하루가 급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내가 그 결정문을 가지고 모텔에 직접 갑니다. 가서 직접 CCTV를 받아오는 거죠. 이렇게 직접 가서 받아오는 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CCTV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관리자한테 일단 삭제되지 않도록 보관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촬영 영상 중에 제3자에 대한 비식별 처리 비용, 모자이크 비용은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하시고 임의 제출을 요청해 보세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정보 공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임의로 확보하는 게 어려울 경우에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하세요. CCTV가 굉장히 중요한 증거긴 하지만 제때 확보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발빠르게 단계에 맞춰서 영상을 확보를 해보시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도움이 되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변호사 나리 박나리 변호사였습니다. 안녕.